구독, 좋아요. 네,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이게 조현웅 앵커가 했었던 당시 예. 마무리 멘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가져왔는데 네. 살짝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는 사법 리스크라는 말에 다른 의미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원래는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네. 많이 언론에서 네. 좀 인용을 했었는데 네. 이 앵커가 그거를 비꼰 거죠.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 이 시대의 진짜 리스크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판결의 파기환송이 사법 리스크야라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기자님께서 네. 문제 삼으신 것이 시민들이 뜻에 모여서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이지 일부 법조인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일부 법조인 이 말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저기 잘 보시면은 네. 예,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 민주공화국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네. 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일부 법조인들의 지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였거든요. 대법원 전원 합의체요. 12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네,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소수 의견도 아니고. 예. 그게 네. 다수 의견이 10명이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대법원이 그렇게 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 대법관 12명이 우리나라의 그 헌법상 대법원이고 네.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하는 최고의 석학들이고 그 법관들이에요. 존중을 받아야 될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이 지금까지 8대 0으로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여러 가지 이제 흠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뭐 형사소송법적인 절차를 잘 밟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내란죄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철회를 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재의결을 받지 않았다든지 네, 네. 하는 흠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그 MBC가 보도를 해왔고 네.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불리하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라는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일부 대법 그 법조인들의 지배다. 이거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대법원을 부인을 하고 사법부를 부인하고 그러네요.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부분인데 이걸 앵커가 본인의 생각을 그 공영방송을 대표해서 방송을 했다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일부 법조인의 집이라고 저희가 그냥 한다면 마치 일개 네. 뭐 일반 뭐 그분들 어떤 뭐 지방 판사 네. 아니면 뭐 변호사 검사의 한두 명이 네.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마치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네.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법원장이 네. 판결을 했을 뿐이고 네. 그 기반이 된 게 10명의 다수 의견이다. 그런 거죠. 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네. 나와 있는 게 5월 1일자에 네. 속도 내던 대법원 네. 뭐 속도전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네. 이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앵커 멘트도 그렇고 MBC의 그 편집 태도를 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대통령 후보에서 너희들이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이거는 이제 저기 민주주의에 꽂힌 좋아하는 후보를 못 뽑게 하려는 거 아니냐. 왜 사법부가 나서냐. 나대지 마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참 좋다. 그런 판결을 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냐. 이거 읽을 시간이 수만 페이지인데 읽을 시간이 있었냐 하는 게 두 가지의 네. 얘기를 담고 있는 멘트예요. 이 멘트 네, 자체가. 네, 네. 근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그 사법 절차는 누구든 대통령 후보든 누구든 법 위에 있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 위에 있다면 나한테 불리한 판결이 있으면 법을 만들어서 내가 형사소송법을 고치고 또 선거법을 고쳐갖고 난 면소 판결을 받고 나는 법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네. 이건 법 위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황제죠. 그냥 지금 이건 뭐 거의 네. 그러니까 뭐가, 그거는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네. 체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너무 빨리 했다. 너무 이게 읽을 시간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이례적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 전격적
이런 표현을 조 앵커가 거듭 반복을 했고 편집도 내용도 다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게 이런 겁니다. 이 SBS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린 점을 설명을 했거든요. 네.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결론 내주는 것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의 경우에 대법원이 사흘 만에 재검표 논란의 결론을 내준 사례를 제시하면서 네. 국민적 혼란을 신속하게 정리해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 다양한 분석들 이런 부분들을 MBC는 보도를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너무 빨리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청문회 같은 경우도 명운을 걸고 법관들이 네.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나왔잖아요. 네. 나와서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 한 달 정도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이걸 기록을 봤다는 거죠. 네. 대법관들이. 네. 그런 것들을 그 감안을 하면 이게 너무 빨랐다, 전격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법원에 대한 공격 아니냐. 대법원을 바보로 보는 건지 그러니까요. 아니 대법원이 뭐 글도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챗 GPT도 있고 그러니까. 뭐 같이 정리하면서 네. 뭐 한 명도 아니고 10명, 12명이면은 네. 충분히 논의하면서 토론할 수도 있고 네. 뭐 바보도 아니고 예. 그거를 가지고 이거를 한 달 만에 어떻게 뗄 수가 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사법고시도 붙었고 몇십 네. 년 동안 그 네. 법조인 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예. 그 종이에 써져 있는 글 하나 못 읽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드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이 네. 되는 게 아까도 이제 잠깐 저희가 그 저희 휴게실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MBC가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때로는 하나의 어떤 언론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법원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타겟을 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대진년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대법원에 가서 막 뭐 그 주거 침입을 하면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법원 노조에 있는 근무자들이 대법원장 나가라 이렇게 막 시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더 힘을 얻어서 민주당에서는 청문회를 하고 또 특검을 하겠다. 그리고 탄핵을 하는데 아직은 안 하겠지만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겁박을 한다는 거죠. 그 실질적인 힘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법원이 갖고 있었던 네. 그런 일정들 선거법 관련돼서 여러 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막 이연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법원 그 선거법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으로 넘어간 게 5월 1일, 2일이었고, 그래서 바로 5월 15일 날 이제 공판이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도 민주당이 공격하고 MBC에서 계속 보도를 하니까 이게 6월 달로 훌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 대장동 관련된 재판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판사들이 계속해서 아 그렇지,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하면서 이걸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재명 후보는 인기가 있다는 부분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특별 혜택을 받아서 재판에 있어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게 저는 웃긴 거죠. 이분들이 이제 모든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네. 국민의 뜻에 사법부가 저항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반박을 하잖아요. 네. 뭐 국민이 결정하실 것이고 국민의 뜻을 받을 것이다. 네. 사법부는 국민을 뭐 무시하냐? 아니 나는 국민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조윤영 앵커가 이렇게 말을 네. 했는데 네. 우리는 시민들의 뜻이 모여 만들어진 법의 지배를 받기 위해 법치주의를 한다. 아 그 나는 시민의 이채정 기자님 포함되지 않는 포함이 안 거고요. 된 거예요. 저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들이 시청자분들도 말하는 시민은 네.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런 거죠. 예. 오직 자신들의 MBC 그 시청자, 네. 그 고정 시청자, 네. 더 이상 이제 국민의 절반. 늘릴 필요는 민주당을 없다. 좋아하는 사람들. 민주당 좋아하는 민노총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그러니까 국민을 절반으로 딱 분열시켜 놓고 이게 무슨 남북한 그것도 아니고 네. 남북한이 절반으로 나뉘어가지고 네. 뭐 싸움하는 것처럼 네. 좌파만 우리 국민이고 우파는 국민이 아니야. 네. MBC 지지자, MBC 시청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만 우리의 국민이야라고 아예 구분짓기를 해버렸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MBC에 있으면 언론 노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우리 직원이고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돼.
프리랜서라든지 그 소수 노조인 3노조원들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가 없어. 네. 보직을 줄 필요도 없고 승진의 기회를 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승진 누락을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네요. 네. 네. 이 사회의 그 이면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착잡한 마음이 들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뭐 이제 이런 말들을 했고 네. 속도 내던 대법원 네. 플러스에다가 뒤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 다룰 텐데 음. 방송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 이제 뜨거운 목소리가 계속 나왔어요. 네. 저도 썼던 기사인데 이 방송사법이라는 것이 네. MBC에서는 방송사법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제 MBC가 네. 뉴스를 이제 거의 뭐 기획으로 이제 이렇게 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 협회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 들고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너무 정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렇게 막 잘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상은 이 네. 방송사법이 네. 개정이 돼버리면은 네. 정말로 그야말로 북한과 다를 바 없다라는 논평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걸 보면은 너무 이제 그 내용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MBC 사장이 옛날 김장겸 사장님이나 안광한 사장님 같은 분이 오셔갖고 민노총이 파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싫은 거예요. 네, 이거는 자기들이 1,000명 정도가 언론노조 조합원으로 딱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좋은 자리들 다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앵커도 다 자기들이 해야 되고 네, 또 이제 승진들도 이제 주요 이제 그 자리들은 자기들이 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자기들 도와줬던 수많은 어떤 그 민원련에 있는 시민단체 사람들이라든지 네. 라디오 앵커로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오마이뉴스 사람들 불러와야 되고 또 이제 라디오 패널 앵커로 이제 또 누굴 또 불러와서 해야 되고 최민희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낙마했을 때 네. 계속 패널로 와서 이제 돈 뭐 올 때마다 15만 원, 20만 원씩 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챙겨주고 네. 신장식 이런 분들 이제 지금 그 의원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어려울 때 들어와서 앵커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사장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게 다 안 되잖아요. 그 이게 너무 힘들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쭉 직원들의 것이고 또 직원들을 도와줬던 시민단체들의 것이고 또 이거를 했던 민노총의 것이고 내 또 식구 챙겨주기. 친민민주당 쪽이 해야 되는데 네. 또 자기들을 옹호해줬던 학자들의 것이고 다 불러와서 같이 커뮤니티 만들어서 이 어떤 그 MBC가 지금 좋아하는 생태계를 완전히 구성을 해서 이 지배를 해야 되는 지배 구조를 그렇게 짜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그 여야로만 6대3으로 하니까 네. 계속해서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사장도 바뀌면서 우리가 파업을 하고 완전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되더라. 이게 뭐냐? 이 회사의 주인은 직원들이고 언론 노조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한 내용을 보면 결국 사장을 뽑거나 중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대주주 집단이잖아요. 네, 네. 거기 이사를 이제 지금까지는 9명을 6대3으로 했었는데 6명 3명으로 했었는데 여야로 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15명으로 늘리자. 15명으로 늘려갖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그 언론 노조죠. 직원 네, 대표니까 네, 거기서 네. 3명을 임명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하자. 네, 네. 그리고 그 언론 노조가 살 수가 없다면 언론 노조 2중대, 3중대라고 불리는 PD 연합회, 방송 기술인 연합회, 네. 방송 기자 연합회 이런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추천을 하면 이제 3명이 이제 이사를 보내잖아요, 직원이. 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학회에서 4명 혹은 3명을 보내자 추천을 해서. 근데 거기가 이제 언론학회, 방송학회, 뭐 그리고 언론정보학회, 뭐 그 지역 언론학회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학회들이 사실상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김장겸 사장님 퇴출 그때 성명서에 실명으로 썼던 사람들이 한 뭐 몇백 명 되거든요. 네, 몇백 네. 명이 되는데 그 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언론학회, 방송학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 의견을 낸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고대영 사장은 이제 해임이 무효가 됐잖아요, 법원에서. 불법 해임이 됐던 거고. 네. 그때 김장겸 사장님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고용주 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해임했는데 네. 그 소송에서 그게 부당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부당 해임을 옹호하면서 서명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초록이 동색이라고 언론학자가 사실은 방송학자고 방송학자가 또 언론학회에 들어가 있고 언론정보학회에 또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회라는 게 색깔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언론학자로 해서 요즘 신문만 공부를 하면 누가 인정해 줍니까? 방송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어떻게 학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학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최영길이라고 그 민원련 대표 이분도 방송학회 이사도 하고 언론학회 이사도 하고 언론정보학회 이사도 했던 분이에요, 돌아가면서. 네, 네, 네. 근데 여기 하나씩 이사 추천권을 주니까 4장까지 이렇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사정을 모르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속임수 같은 그런 건데 네. 어떻게 좀 들어보니까 네. 그냥 뭐 우리끼리 다 하자. 약간 우리끼리 이런 다 하자는 거고 느낌이고. 우리끼리 이제 친언론 노조, 네. 민노총, 친민주당 사람들로만 다 하자. 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보면은. 그리고 사실은 그리고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보면은 TV조선 네. TV조선. 그때 그 2020년도인가요? 그 재승인 네. 재허가 때 그때 네. 심사에 점수 조작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점수 조작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게 거기 윤석년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거기 저 점수 조작에 들어가 있었던 이제 그 관여를 했었던 연루가 됐던 이사들 이런 분들 심사위원들 네, 네. 심사위원장까지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이게 네. 이분들이 다 방송학회, 언론학회가 공동으로 추천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공정하지 않다. 제대로 심사를 해서 방송사 경영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네. TV조선이 어떻게 보면 쭉쭉 보니까 다 이제 기본 점수를 충족을 했어요. 네, 제어가가 되는. 네. 그런데 난 딱 보니까 조건부 제어가라야 조건을 붙이면 좋겠다. 우리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게 점수가 좀 낮아야 되지 않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다 그렇지 하면서 자기가 자기 생각해서 낮췄다는 거예요. 다시 점수표를 받아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이게 뭐 위법인지 아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네. 그건 뭐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그런 일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학자라고 공정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학자들은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정치를 네. 하고 여기서 경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내 편을 갖다가 이제 네. 그 쉽게 말해 그냥 이제 꽂아 넣는 약간 그렇죠. 그런 예. 건데 그게 이제 반드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네. 사실 우리가 네. 아시겠지만 네. 동네 치킨집을 가도 네. 아버지가 치킨을 굽고 자식이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면은 자식이 부엌을 닦고 있거나. 네. 그러니까 가족 경영이라든지 뭐 동업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영방송 MBC고 예, 맞아요. 공영방송 MBC의 사장을 뽑는 일인데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네. 좀 더 공정해야 되고 네. 또 직원들이 뽑는다기보다 원칙에 입각해서 네. 기존에 하던 방향을 고수해야 된다는 건데 네. 뜬금없이 뭐 네. 직원들과 친한 사람들이 이제 올려 네, 하는 다 뭐 네. 그렇게 약간 그 연관성이 있고 네. 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청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따로 있는데 네. 시청자위원회를 이제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사장이 뽑아요. 사장이 매년 뽑거든요. 근데 사장이 이제 안영준 사장이 지금 언론 노조 하시다가 이제 갔죠, 사장으로. 이분이 뽑은 시청자위원회에서 또 2명을 이사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뭐 처음에 이제 언론 노조에서 이제 3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학회에서 4명, 그 다음에 지금 시청자위원 2명, 벌써 9명이잖아요. 네. 그럼 정당에서 5명을 뽑기 때문에 여야로 따지면 3명을 들어가면 한 12명, 12명, 시청자위원 2명 빼들어도 1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뭐 천년만년 사장을 민주당이나 언론 노조에 그 네. 친근한 사람으로 뽑을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친한 친구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이게 정말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게 네. 그냥 뉴스를 그냥 저희가
뉴스다 사실이다 하고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정말 비판적인 시각으로 또 비평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네. 광고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이라고 지금 저희 지금 협찬받은 광동 제품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맨솔에담을 바르고 왔거든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이제 실내 운동 피트니스를 해요. 그리고 네. 달리기, 러닝도 하고 요가도 하고 운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찬 사람이거나 관절이 아프다 이렇게 자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잠깐 쉬면 낫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짝 삐끗해가지고 넘어지시거나 아니면은 그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은 이제 정말 큰일 나는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관절에 뭐가 좋냐 하면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칼슘 그리고 면역 기능과 세포 분열에 필요한 아연이 또 좋고요. 지방산 복합물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간 우리 광동의 더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 저희 펜앤마이크 TV 단독으로 첫 번째 혜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할인가 소개해드리면 원래 본 가격이 29만 8천 원인데 할인가로 4만 9천 원. 한 박스만 이렇고요. 세 박스 3개월짜리는 거의 90만 원 육박한 정상가가 할인가 돼서 9만 8천 원. 10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여러분 관절 건강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제공되는 게 알약이나 뭐 씹는 게 아니라 흡수 빠른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게 훨씬 더 흡수가 빨리 되고 또 좋기 때문에 또 한번 드셔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도 저렴하니까 저희 통해서 한번 문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할인 링크 저희가 걸어 놓을 거고요. 댓글에다가 문의 전화는 1661-6915 다시 한번 더 1661-6915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팔아주고 싶은데 건강해서 언론계 형님 건강은요 건강할 때 챙겨야 돼요. 건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난 건강하니까 이런 건강한 음식 안 먹어도 돼. 난 건강하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 안 먹어도 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운동은 건강할 때 하는 거고요. 건강한 음식은 건강할 때 먹는 거고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할 때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건강하면 건강하니까 드시고 더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해지고 싶어서 더 드셔야겠죠. 우리 위원장님도 좀 웃고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님 제가 자주 뵀는데 오른쪽 눈이 되게 빨개요. 네. 맨날 충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지 아니면 네. 맨날 모니터를 보시는 건지 네. 항상 눈이 제가 빨개가지고 뵐 때마다 네.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네. 눈이 빨갛다. 네. 네. 그런데 또 병원을 안 가시더라고요. 아, 병원 갔어요. 가셨어요? 네. 뭐라고 하시나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게 약간 충혈되면서 이게 계속 충혈되다 보니까 혈관이 굵어져서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그 근본적인 치료는 좀 어렵고 네. 이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피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아. 다만 이제 결막염 이런 게 안 되도록 이제 조금 더 계속 심해지지 안약을 않게. 넣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계속 살면서 노화가 되고 점점 늙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부러지고 조금씩 부패되면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눈이든 이 치아건 관절이건. 근데 중요한 거는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 저속노화잖아요. 저속노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할인할 때 드세요. 할인할 때 5만 원도 안 할 때 10만 원도 안 할 때 네. 어쨌든 우리 언론경님 하나 이제 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 위원장님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 나오시지만 다음번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다른 자리에서라도 함께 방송 불러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공영방송법을 이렇게 성급히 추진하려는 이유 자체가 이제 매우 불순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이제 언론이라는 것이 만약 이런 식으로 특정 진영에 이렇게 모든 소유물이 되어 버린다면은 우리가 왜 선거법이라는 것을 지켜야 되고 허위사실 공표 이런 식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놓고 편파 방송을 하는 커다란 기구가 있는데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된다면서 이게 사전 선거 운동을 기간을 지켜야 되고
또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쪽에선 편파 방송을 이렇게 크게 하는데 스피커 하나를 더 줬는데 네. 그게 과연 공정한 선거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정말 올곧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멘트였고요. 이 노조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장도 아니고 뭐 노조 위원장이라는 거는 상당히 힘든 자리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이라고 표현하나? 맞나요?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다른 위원분들의 어떠한 신임을 얻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앞으로도 저는 항상 응원하고 네. 또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말씀 주시고요. 네. 네,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 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